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현직자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토크 콘서트는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박람회 홈페이지 내 채용 상담 게시판에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께서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 제이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요, 혼자 하기 아쉬워서 취준생 대표 한 분을 모셨습니다. MC 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황혜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이 긴장했는데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회사는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현직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이 또 동기라고 해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홍보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7년차 직장인 신유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개발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지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해요. 이 축산물 품질평가원, 줄여서 축평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 회사 자체가 공기업인지 정부기관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사를 하면 현직자 입장에서 나 공기업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에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에 말하기를 이제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고요. 회사에서 큰 잘못을 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 네. 정년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게 안 나와서 뭐 안타깝긴 하지만 준공무원이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공기업이야 이렇게 그냥 소개하십니까? 네, 공공기관에 다니고 준공무원이다. 그렇게 네. 설명하면 사실 일자 처리 다 끝나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평원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축평원 보니까 축산물 품질을 평가한다. 이게 뭐지? 도장 찍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원활, 그리고 가축계량 촉진을 통해서 이제 축산물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이제 소비자에게 이익을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어려워요.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1MC 혜미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이제 축평원에 입사하기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왜 축평원에 입사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축산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제가 좋은 기회로 독일 농업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농업 연수를 다녀오면서 독일의 도축장과 독일의 이력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이제 국가별 이력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축산물 이력제도와 등급제도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입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합격. 완전 모험적인 답변이죠. 예, 모험적인 답변인데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약간 준비한 듯한 느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축평원 같은 경우는 축산물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드는 생각이 지방에 뭔가 이제 뭐 소들이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근무지는 어디예요? 저희 주요 직무가 이제 축산물 품질 평가직인데요. 그 네. 축산물 품질 평가직 대부분 도축장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뭐 지역으로 따지자면은 연천, 뭐 동두천, 뭐 김제, 뭐 논산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여 살지 않는 도시는 아닌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는 사실 본사 직무, 뭐 경영지원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근무지가 어디예요? 본사 근무지는 세종입니다. 지금은 세종시에 근무를 하시고 많은 직무가 사실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각 지에 다 있게 되네요. 네. 그럼 발령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순환 보직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공무원이랑 비교를 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저희 국가직 공무원으로 가장 생각해 주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순환보직, 주기는 4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년 동안 이제 직무를 이제 순환하게 되는 거고, 직무 이동도 있나요? 직무 간 이동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팀을 하다가 뭐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이 있나요? 실제로 저나 이제 신효진 과장 같은 경우에 축산물 품질 평가 지구로 입사해가지고요. 지금 본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선입견이 좀 있었나 봐요. 왠지 품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강인한 남성들이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 평가를 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는 게 제가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거기 보고선 등급 매기는 거예요? 네. 네. 아, 진짜요? 어떻게 등급 매겨요, 그거 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또 정해져 있죠. 이제 등급 판정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축종별로 또 다 다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말, 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범위가 되게 넓군요. 그냥 제가 생각한 소, 돼지만 있는데 꿀까지 이제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뭐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주 전공 분야는 어디셨어요? 그 꿀이었어요? 뭐 어떤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계란이었습니다. 계란 담당. 우리 계란 평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셨는데 계란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지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까? 계란은 네. 이제 외관도 보고요. 이제 투강으로 안 보이는 실이나 실금이나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이제 또 이제 깨보고 신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샘플로 네, 맞습니다. 평가를 네. 하는 거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뭐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계란들은 다 동일한 품질이겠지만 네. 좋은 계란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등급란을 사시면은 아무래도 그냥 써 있는 객관적 거네. 네네. 과장님은 어떤 거 담당하셨어요? 저는 주로 돼지 판정을 맡았습니다. 돼지 판정. 돼지 판정은 어떻게 해요? 돼지 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축 라인에 같이 서가지고 네. 판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육량 등급하고 이제 육질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라인에서 돼지가 나와요. 뜨거운 돼지가. 그럼 보고 이제 등지방을 측정하고 또 육질 부분에 있어서 뭐 이상이 없는가, 뭐 결함 없는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조금 무섭지 않으셨어요? 일하시면서? 다 이게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면 무섭지는 않습니다. 네. 무섭진 않았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 달라서 거기에 또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저희가 주요 5가지 축종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요. 주요 이제 판정 항목은 소, 돼지, 계란, 오리, 닭. 그래서 총 5가지예요. 근데 주로 맡아서 하는 거는 소와 돼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산물 품질평가원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떠올리기 쉬운 직무가 축산물 품질평가사인데요. 이외에도 채용하고 있는 다른 직무가 있나요? 저희 기관의 직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축산물 품질평가직, 두 번째 행정직, 세 번째 운영직인데요. 이제 평가직 외에는 행정직, 운영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의 직무는 가장 많이 채용하는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일반 행정, 전산, 통계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 축산물 품질평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두 분 다 평가사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학과를 졸업해야지만 품질평가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축산법상에 네. 축산물 품질평가사 자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축산물 품질평가사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제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전공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다른 직무 같은 경우는 전공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 상황인가요? 행정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적 지식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다른 일반 행정 부분에 있어서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직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축평원에 입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관련 공부는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어느 정도라고 해서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IT가 있다, 그냥 인사라고 얘기할게요. 인사 직무를 지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축평원에 대한 공부를 해가고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만 알면 될까요? 인사 쪽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필요한 지식은 축산업에 관련한 지식보다는 저희 관련 업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의 구성에 대한 그런 지식,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 지식이 우선이지 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고 더 깊게 팔 필요는 네. 없는 거죠? 기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지 축산업에 대한 지식은 와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직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좋겠네요. 축평원에 인재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인재사항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를 한 문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도전하는 배려 있는 사람. 저희 인재사항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그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도전 부분이에요. 이제 축산물 품질 평가원 하면은 사실 무언가를 평가한다. 그럼 기존 것을 꾸준히 해왔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도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 판정, 두 번째는 반려동물 사업, 크게 이제 2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사업도 진출을 해요? 이제 뭐 사료 이런 건가요? 반려동물 사료 쪽은 아니고요. 네네. 반려동물 이력제 쪽을 저희가 좀 시도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야, 준공공기관 혹은 뭐 공기업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고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재밌네요. 아까 반려동물에 또 뭐 있었다고 했죠? 등급 판정 기계화 사업이 있습니다. 등급하면 기계화 사업, 그다음에 반려동물 사업 이렇게 두 축으로 새로운 미래의 모델을 계획했다고 하니까요. 혹시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더 공부하셔서 면접 때 제안 주시면 또 좋겠네요. 네. 축산물 품질 평가사는 보통 기상 시간이 6시 이전, 그리고 이제 출근 시간도 7시 이전으로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은 7시에서 4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5시 출근하고 2시 퇴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다. 네. 그건 괜찮다. 5시간 2시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국내산 소, 돼지, 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사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 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른 시간에 가서 등급 판정 업무를 보고 그 후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또 신선하게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찍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를 좀 표현해 드리면 사실은 한번 평가를 내리면 뭐 거기에 있는 트럭 뭐 그 전체에 있는 농장께 다 평가받는 게 아니고 경매 건마다 그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막 쌓여있겠어요. 내일 해야 될 물량 그 다음 날까지 매일매일 반복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유통되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도축 물량이 들어와서 다음날 출고가 되고요. 돼지는 당일 도축한 물량을 또 역시 다음날 평가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밀려있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물량이 딱 정해져 있고 네. 그거를 마무리하는 게 과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평가사로서의 삶은 만족하셨나요? 일단 아무래도 출근이 이르고 퇴근이 빠른 편이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어땠어요? 이게 이제 근무 시간 같은 것도 저희 도축 물량에 따라서 퇴근 시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삶을 만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맞으시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동기들이 있으면 그 동기들이 배정이 다 다를 거잖아요. 뭐 계란이 있고 누구는 소, 돼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가장 선호하는 거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나 저기 됐으면 좋겠다. 가장 선호하는 품목.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란, 닭계란, 오리 이런 쪽을 좀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 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에서 해야 되나 봐요. 네, 예냉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판정을 하기 때문에 좀 힘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닭계란, 오리 쪽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가금 쪽이 조금 업무하기는 수월하고요.
소, 돼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가지 선택해야 된다면 소 판정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왜요?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는 딱 정시 안에 끝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소 판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돼지 판정하셨다고 그랬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입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축산물 품질 평가직의 입사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두 번째 필기, 세 번째 면접 전형입니다.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저희는 아마 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인성검사, 두 번째 NCS, 세 번째 전공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직자 선배님들께서는 인성검사나 NCS, 필기시험을 어떻게 대비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인성검사는 딱히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인성검사 보기 전에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했던 것 같아요. 일관되게 체크를 하자. 그래서 아마 인성검사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NCS 부분에서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NCS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진 않습니다. 최저 기준 40점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부담은 갖지 않되 다른 기관의 NCS 서적을 한 번씩은 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전공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사 문제를 정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지금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나는 준비 별로 안 했다. 지금 이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뭔가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전공시험 같은 경우에는 축산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무난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빨간 책이 있어요. 저희 축산학과에서. 빨간 책 하면 다 네, 알아요? 빨간 책 아시죠? 네. 그 이제 식육학 책인데 그거 보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식육처리 기능사까지 이제 문제집을 사서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그 기능사 준비를 대학 다닐 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럼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겸 해서 네. 같이 공부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수준이다. 예. 그럼 혹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 면접 준비는 면접 스터디를 일단 했고요. 이제 면접 스터디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초중고는 빼고 대학생 때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쓸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어떻게 엮어나갈까 그 정리를 했던 게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서 면접 질문 책을 하나를 사가지고 좀 그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가지치기를 시작을 했죠. 거기에 이제 꼬리 질문 다 달아가면서 네네, 나한테 그렇게. 들어올 질문들을 다 준비를 하셨군요. 네. 엄청 꼼꼼하게 또 하셨네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이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 답변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문에 이제 껴맞춰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결국은 준비를 열심히 하는 자가 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을까요? 사실 면접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오고 나면은. 이제 제가 면접 봤을 때 사실 기억나는 질문을 되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떠오르는 거는 없었고요. 가장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 질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아마 어떤 질문이 나올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최근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면접에 들어가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타인이 이제 본인을 응시자를 봤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당신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겠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나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활동들이 있을까요? 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축산 관련 학과 나오는 건 필수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응시 자격인 또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기관에서는 청년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체험형 청년 인턴, 두 번째 대학생 서포터즈, 세 번째 대학생 품질평가 대회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니까 기관에 관심이 있고 또 입사를 하고 싶다면 관련 경험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학 얘기가 나와서 잠깐 궁금하거든요. 이 축산물 품질 평가사가 어학을 쓸 일이 많이 있어요? 평가사가 어학을 쓴다기보다는 네. 어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또 저희가 판정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업들이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을 또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 그런 선진 우수 사례 같은 거를 또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학이 좀 쓰이다 보니까 어학을 응시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학은 고고익서 높을수록 점수가 더 좋게 받나요? 아니면 커트라인만 넣으면 동일한 점수를 받나요? 저희 기관은 커트라인만 넣으면 됩니다. 커트라인 몇 점이에요? 커트라인도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는 토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63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그 높지 않아서 그냥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면 준비를 하시면서 느꼈던 나만의 팁이나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2014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7년차 직장인입니다. 사실 그 당시랑 지금 채용 환경은 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면접장에 실제로 들어가 보고 또 필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응시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면접에 들어와서 좀 자신감 있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응시자들이 많은데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좀 자신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기 시험에서 전공 시험이 가장 중요하니까 좀 미리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좀 고득점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꼭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사 준비를 하면서 회사의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취업 준비생들은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이버나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더라도 여전히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관련된 사이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도 이제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는 이제 SNS 채널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기 인문학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인스타는 소통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 저희 기관 서포터즈 분들이 이제 축산 분야의 일자리 탐방을 다니면서 또 그 많은 정보를 좀 담은 내용의 그 영상들을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직자분께서는 어느 곳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얻으셨나요?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그 사내 잡지가 있어요. 카페인이라고. 그 잡지가 이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좀 제도라든지 기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좀 풀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사보는 직원들보다 취업준비생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사보를 보다 보면 그 회사의 분위기가 싹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보뿐만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볼 때 이렇게 사보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할 때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연봉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공기관은 이제 쫙 공시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준비생들이 일일이 알아보기보다는 여기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순환 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비교를 저희가 국가직 공무원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가직 공무원과 비교를 하면 좀 충격이 완화되지 않을까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성 신입 저 6급 대졸로 들어오는 경우 진짜 솔직하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월급은 200만 원 초반입니다. 뒤에 웃음이. 그럼 뒤에 뭐가 더 붙을 수 있어요?
초과 근무 수당과 음. 출장비,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때는 효도 휴가비 이런 효도 이거 것들이 좋다. 네. 그런 것도 붙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성과금이라고 이제 음. 저희 경영 성과 결과에 따라 성과금이 조금 나오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 나온 김에 급여 알아봤으니까 복지도 자연스럽게 한번 알아볼까요? 추가적인 복지 뭐가 있어요? 혹시 정말 이상한 질문인데 혹시 고기나 이런 거 할인 받을 수 있는 몰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저희는 선택적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네.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오. 네, 그리고 저희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육아휴직이나 연차 이런 제도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요즘은 남자 직원분들이 육아휴직을 엄청 잘 가세요. 그거는 진짜 좋은 문화예요. 네,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지금 다 가셔서 내 일이 많아졌다 약간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럼 그 복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 포인트는 어느 정도 돼요? 8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에 아니면 1년에? 1년입니다. 1년에 80만 원 정도 복지 포인트가 나오고 자유롭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혹시 추가적으로 동아리나 이렇게 학습을 위한 제도들이 또 있나요? 저희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MZ 세대의 그런 성향과 잘 맞지 않아서 운영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이 업무 시간에 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퇴근 이후에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은 요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진정성 있는 말씀 같아요. 예전에는 동아리 활동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지금 MZ 세대는 그냥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래서 없어졌다. 이게 되게 훨씬 더 직원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 의한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커리어 우먼이라는 표현도 조금 이제는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여성으로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정을 꾸리고 그다음에 출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성이 다니기에는 좀 어떤가요? 일단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근이 이르고 퇴근이 빠르기 때문에 육아를 하시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예,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좀 명확하고 조금 이르다 보니까 이른 게 더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 이제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육아휴직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결혼해서도 여성이 다니기 좋은 직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평원에서 뽑는 직무 중에 제가 알기로 한 90% 정도는 평가사를 채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평가사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 평가사를 거치셨잖아요. 평가사는 어떻다? 좀 좋다, 나쁘다? 뭐가 좋다? 이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가사는 참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까 생각해요. 일단 국내에서 유일한 직무이기도 하고요. 또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관련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또 유일한 직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업이 진짜 굉장히 멋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이제 유통이 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또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 확인서라고 해서 이제 그 정육점에 가시면은 저희 이름으로 된 도장이 찍힌 확인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뿌듯한 그런 게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인데 요즘 양봉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꿀을 평가한다.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평가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 좋은 것만, 멋있는 것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그래 단점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제가 평가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소모가 크다 보니까 그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 있어요? 소판정이라든지 돼지 판정 모두 저희 냉장고, 어떻게 보면 냉장고라는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돼지 판정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교대 근무를 하긴 하지만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부담이 좀 많이 되긴 하겠네요. 네, 체력적으로. 좀 어떤 게 조금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기치 못한 가축 질병들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야근이 있거든요. 가축 질병이 있으면 사실 수량이 주는 게 아니고 일이 더 늘어나요? 일이 더 느는 경우도 있어서 오, 아주 가끔. 네. 왜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AS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에서 주변에 ASF가 돌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빨리 출하를 시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축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그렇겠네요. 이게 농장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또 병이 돌고 하니까 빨리 출하를 시키고 싶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다. 그런 상황들 있겠네요. 자,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경험을 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해당 직무 같은 경우는 관련 경험을 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려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주시자면 어떤 경험이 좀 좋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은 기관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마저도 참여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공을 하면서 실습 과정이 다 있어요. 그 실습을 어떻게 했는지 좀 그런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또 면접에서 그걸 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배운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친구한테 어떤 조언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채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경험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경력직 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요. 거의 신입을 채용을 하고 있고, 신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본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아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 생활에서 분명히 어떤 팀 활동을 했을 거고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어떤 자기가 존재로서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 과정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장점이 뭔지 면접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현직자 선배님들께서는 본인의 강점 혹은 역량 어떤 거를 주로 어필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친화력을 어필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면접에서 친화력이 좋다 뭐 이렇게 어필을 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가 생산 농가도 만나야 하고 이제 유통업자도 만나야 하고 이제 많은 다양한 이제 축산 분야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어필했어요? 저 역시 똑같이 비슷한 그런 능력을 어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평가 직무 같은 경우에는 NCS 능력으로 구분을 하자면 대인관계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내가 리더십 있게 행동을 하고 또 팀 내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강점을 어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MC 혜림도 지금 축평원에서 인턴 지금 합격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 어필했던 거예요? 저는 작년에 축산물 품질평가원 서포터즈를 했었어요. 그 인사선생님 말씀하신 그 경험이구나. 관련 네. 활동. 예. 네, 거기서 팀장으로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었고 그 결과 지금 고객 홍보처로 배치를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이제 모셨는데 세 분 다 이제 여성이세요. 그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전체 직원의 한 80%는 남성이고요. 20%, 한 24% 정도가 여성입니다. 정확히 24%, 24% 정도 여성인데 오늘 의도치 않게 이렇게 여성분이 모이게 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인터넷에서 트렌드 분석을 좀 해봤어요. 트렌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온 게 첫 번째 대문짝만 이렇게 나온 게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물론 품질을 평가하는 거긴 하지만 축산물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들에게 이런 축산물의 시세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축산유통정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축산물의 시세, 뭐 현황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정육점들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정보가 있네요. 저희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정육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있으면 다 골라서 사가야죠. 가장 싼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트렌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고기 가격 올라서 스트레스 받는다, 뭐 어떤 의미에서 스트레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장인이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축평원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평가사로서의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게 어떤 게 좀 있나요? 가끔, 아주 가끔 도축장 내에서 기계 고장이 발생을 해서 좀 늦게 퇴근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일찍 출근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네. 출근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그 야근도 되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있는 신효진 과장이 얘기했었던 내용은 이제 지원에서 있었던 내용을 얘기하는데, 저희 조직은 지원과 본원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제 저는 본원에서의 그런 스트레스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평가 업무를 하다가도 본원에 와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본원 지원과 특성이 딱 나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원에는 그날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날 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게 퇴근 후에 본인의 삶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본원에서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고 이 업무는 딱 하루 만에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내가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업무의 양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도 약간 끝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당연히 있겠지 했던 게 이제 1등급이 있어요. 1등급인데 1등급이 다 동일한 1등급이 아니라면서요. 위에 플러스 막 붙고 되는데, 이건 그냥 호기심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1등급도 다 같은 1등급이 아닌 게 네. 2등급과 가까운 1등급이 있고 예. 플러스 등급과 가까운 1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1등급과 조금 떨어지는 1등급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뭐예요? 어떤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블링이 조금 더 많은 쪽이 플러스가 더 붙는 거고요. 그럼 마블링 뭐 기름의 어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육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주어지고 뭐 플러스가 주어지고 하는군요. 아주 미세한 차이네요. 예. 그러면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신 농민이 오셔서 좀 좋게 줘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이제 평가라는 업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점이 또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더라도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턴 생활하고 계시니까 우리 MC 혜림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근무를 이제 몇 개월 하고 계셨는데 와서 딱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가 가장 다른 게 뭐예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직원 한 직원이 맡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감을 갖추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전에는 한 사람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었나 봐요? 이전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한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굉장히 한 사람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축평원에 입사하는 것 말고 내가 평가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좀 있으세요? 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평가사라는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모범적인 답변. 최고예요. 네, 좋습니다. 네, 입사를 해서 보니까 선배님들이 뭐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또 선배가 됐지만 좀 전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네, 저는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주변 과장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만족스럽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인사담당자님께서 소개해줄 만한 우리 직원들은 모여놓고 보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모든 직원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7년 근무하면서
딱 한 가지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참 악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되게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고 다 착하다. 이 생각 하나로 또 지금까지 근무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인데요. 후배로는 어떤 후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지라는 게 이제 들어와서 내가 이 기관에서 뭘 해보겠다. 이런 딱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가장 좋지 않을까. 또 그런 후배가 있으면 제 마음도 동해서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 뭐 하나라도 더 잘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일하고자 하는 의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에 또 취업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좀, 네, 이야기하고 싶고요. 열심히 하셔서 꼭 축산 분야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에서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탈락의 좌절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취업준비생 대표로 오신 우리 혜림 MC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적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모두 힘내서 모두 취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 풍지평가원 현직자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평가사라는 직무,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물 풍지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 방문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